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5월 첫째 날의 연준회의에서 파월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증시가 꽤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의는 비둘기스러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해버렸고 한국 증시 역시 화장품, 피부 미용 섹터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해야 할 섹터들은 전체 영상에서도 가끔씩 설명드리고 있고 보다 빠른 정보는 멤버십을 통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단순히 파월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하나둘씩 꺾이고 있죠. 연준은 지금까지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연준이 믿고 있었던 고용의 둔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영국도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유럽은 6월 달이면 전체적인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미국의 고용이 어떻게 식어가고 있길래 유럽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위로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로 조합된 기사를 본다면 고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보고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것이라 이번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하늘색으로 표기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증시 반등을 불러왔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용 쇼크였습니다. 고용 둔화가 포착되면서 연준에서 조만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지난주 발표된 4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17만 5천 건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치가 20만 건은 항상 넘어왔었습니다. 3월달에는 무려 30만 건도 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4월달 고용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 헬스케어, 레저, 여가의 고용 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고용이 진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회복되어야 진짜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 중심의 고용 회복,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억지로 고용을 끌고 가는 느낌이 강하죠. 하늘색은 전체적인 고용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요. 파란색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헬스케어, 레저 여가, 정부를 제외한 고용 증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꽤 크지 않나요? 전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만 보면 미국의 고용이 엄청 튼튼해 보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고용을 제외하면 고용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고용이 강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 둔화가 포착되면서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한번 오르면 내려오기 힘든 요소로서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연준회의에서 파월이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한번 그었었죠. 그리고 나서 연준의 2인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조만간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 직후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증시가 계속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께서는 최근에 여전히 물가 수치가 높다. 물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의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콜린스 연은 총재께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비둘기스러운 통화정책을 추구해 왔었던 이 두 분 역시 생각보다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스비 연은 총재는 작년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비둘기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를 한번 찍었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올해 초에 떨어져 왔었던 물가가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3%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가를 발표하기 전에 월가에서 예상치를 발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5달 연속으로 실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5일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3.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이것은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4월달 국제유가 차트 부분입니다. 3월달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수반된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발표하곤 합니다. 최근의 업데이트는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에 발표된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5%가 될 거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게 물가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물가는 한술 더 떠서 3.6%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이 꺾였다고 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매파 연준 위원들의 말대로 당분간 지금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여러 경제 지표의 둔화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이 돈을 기반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시간대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앞으로 1년 후에 사람들은 3.5% 정도 인플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5년 후에 인플레는 3.1%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1년 기대 인플레는 그렇다고 치는데 5년 기대 인플레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조사 결과를 봐도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다가 한 번씩 툭 뛰었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러한 모습이 가끔씩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2달 연속으로 5년 기대 인플레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내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상류층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카드깡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정리된 것인데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지표가 무난하다, 미국은 꾸준히 성장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 내부는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상 둘 중 하나입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무언가 터질 때까지 계속 가보든지, 그게 아니면 물가가 높아도 일단 금리를 한번 내려주면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경기 회복을 노려보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라 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섹터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춰서 그때그때 투자를 하면 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화장품 섹터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5월 초 한국 증시에서 화장품 섹터가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죠. 제가 얼떨결에 맞추긴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순환매를 기다리는 종목들은 매우 많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